네, 오늘 청와대 만찬 회동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 분석하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 만찬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의제는 지금 외교 안보 사안이 좀 주목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각 정당의 대표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5당 중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불참하겠다 해서 나머지 정당들 사당이 포함된 겁니다. 한때는 되게 그런 회동했을 때 국회에서 모일 때 같은 경우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던 가끔 정의당은 빠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의당 대표까지 해서 나머지 4당이 모이는데 외교안보 관련 사안이 아무래도 집중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먼저 설명할 게 있지 않겠는가.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첫 취임 첫날 5월 10일 날 야당 대표들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국정 운영 특히 외교 안보 사항 관련해가지고는 중요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야당들은 그런 지적을 했죠.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과연 공유하고 있느냐. 정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안을 아마 가지고 조금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 포함해서 설명할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대신 외교 안보 라인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심지어는 교체론까지 주장했지 않습니까? 야당 중에 상당히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측면입니다. 하나는 과연 미국과의 공조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가의 문제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보 문제에서는 외교가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활동들이 무슨 메신저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 설명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의원님. 예, 일단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불참을 할 거로 보이고요. 지금 남은 시간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이분이 불참을 하기 때문에 심각한 설전이 오가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당의 안철수 대표 또 주호영 원내대표 이분들은 지금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불안감이 있거든요. 한미 공조에 틈이 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외교안보팀 내부에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지적을 하면서 두 당에 계신 분들이 다 외교안보팀 교체를 요구할 것 같고 지금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같은 분은 지금 대북 특사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 이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어떤 긴밀한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을 특사로 보내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아마 거론은 될 겁니다. 그런데 특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바로 답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일단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지난 유엔 총회에 뉴욕에 가셔서 활동했던 상황,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우리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최첨단 이 무기를 한국에 전개도 하고 우리가 구입할 건 구입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한미일 또 삼국 정상들의 이 만남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북미 간에 굉장히 지금 말폭탄이 오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마 좀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아마 원론적인 어떤 합의 사항 정도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전 의원님은 지금의 야당에 몸담으셨던 분으로서 홍준표 대표 오늘 불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홍준표 대표의 불참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보면 1, 2, 3중대가 다 모이고 대통령이 그 중대 사열하는 이런 형식의 모임에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과연 진정성 있는 소위 여야 대표회담을 하려는 거냐. 이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국민들한테 일종의 보여주기를 위한 이벤트성 회담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진정성과 관련해서 일부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 저는 그 나름대로 야권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이런 회담을 자꾸 기피할 이유는 없겠다. 왜냐하면 외교 안보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가셔서 그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을 하고 또 예컨대 전술핵은 지금 재배치하자는 게 자유한국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건 안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사드의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반대했다가 지금 임시 배치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 상황 강도에 따라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게 당당히 홍준표 대표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들러리 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주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자꾸 기피하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는 네. 생각은 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대표 나름대로 생각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제로요. 청와대에서 정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회동한다는 것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를 갖느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나름대로의 지금 밖으로는 알려지지 않는 국가 운영에서의 지금 실상에 대해서 조금 정당 대표급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또 반면에 야당들의 대표는 지금 야당들이 봤을 때 국정 운영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지점을 대통령한테 얘기하면은 네. 대통령은 어느 정도 그걸 만약에 수용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한다면 굉장히 생산적인 무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그런 무대가 되기 어렵다라고 들러리 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이번의 경우에는 참석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겠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최종 판단은 홍준표 대표하고 자유한국당에서 하겠죠. 왜 참석해야 된다고 보느냐? 지금 원내 대표급까지 포함하면 청와대에서 지금 3번째 모임 아닙니까? 이번 저녁까지 하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2번째 당 대표 모일 때 홍준표 대표 가지 않았단 말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홍수 지원 나간다고 해가지고 장화 신고 있는 모습 사진 나오고 했었죠. 네. 당시 가지 않았었는데 다음에는 꼭 참석하겠다라고 공공에 약속을 했는데 그랬었군요. 네, 이번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본인 약속을 어기는 거고요. 또 예상했던 대로 들러리 역할밖에 못했다고 한다면은 홍준표 대표 참석하고 나서 홍준표 대표 얼마나 입심 좋습니까? 그럼 오히려 끝나고 나서 만약에 성과가 없었다면 성과가 없는 대로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있을 것인데 사전에 기회를 좀 스스로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도 아쉬워하면서 비판하고 있죠. 국민의당 쪽에서도 같이 공적으로 안보 문제는 같이 논의했으면 좋을 건데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 쪽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죠. 외부의 적은 김정은 있는가 하면 우리 내부의 적은 홍준표다 해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또 강하게 나하고 김정은하고 같이 취급하느냐 바로 당신이 더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에는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바른정당 대표가 하태경 의원입니까?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어쨌건 홍준표 대표 안 오면서 이제 그 야당 중에는 제일 큰 야당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었고 또 두 사람의 관계도 사실 좀 껄끄러웠고 그리고 이번에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당이 어쨌건 인준에 손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강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 비판을 받으면서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국민의당을 보다 야당다운 야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를 해서 대표가 됐고 그 이후에 첫 액션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때 사실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많이 던짐으로 인해서 부결이 됐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또 이 물밑 접촉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이 찬성표를 많이 던져서 또 가결이 됐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어찌됐든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는 계속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다만 과거처럼 발목 잡는 야당 이런 행태라기보다는 지적할 건 지적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런 야당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이런 맥락에서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지금 우왕좌왕이라는 표현도 썼고 외교 안보팀이 손발이 안 맞는다.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했고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외교안보팀의 교체는 분명히 오늘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그
외교안보팀 교체를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두 당이 상당히 공조하는 모양새가 보일 것 같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그 혁신 성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 강조해서 어떤 분배를 강조했는데 그다음에 공정 경제에서 소위 이 대기업을 좀 옥죄는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 기업의 어떤 길을 살리는 이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는 역시 그쪽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이나 이쪽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아마 이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건 옳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혁신 성장과 좀 무관한 예산들이 많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좀 다시 논의를 해서 재편성을 하자. 혁신 성장에 걸맞는 예산 구조를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도 저는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안철수 대표도 아마 지금 부산 방문하고 있는 거죠? 네, 방문하고 요즘에 지방 순례를 계속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는 중앙 정치에서 중요한 큰 게임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원래 계획된 대로 전국 지역구를 순례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다 해서 그래서 오늘은 최고위원회도 부산에서 했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경제정책 관련도 안철수 대표는 조금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처음 시동을 걸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지금 공항공사 관련 문제도 지금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소송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등등 해가지고 이런 문제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안보 가지고 얘기했었는데요. 국민의당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이 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두 당 간의 협치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죠. 2+2, 뭐 2+3, 뭐 3+3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북 특사 관련 논의가 혹시 오늘 소지가 나온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구체적으로 협치 문제가 실질적으로 엮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가기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죠. 대북 특사는 굳이 여당에서만 꼭 갈 필요도 없다. 야당이 갈 필요도 있다. 더구나 국민의당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햇볕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해서 만약에 대북 정책 관련해 가지고 야당의 특사를 끌어낼 수 있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품을 좀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데 안철수 대표 스타일로서 그것을 승인하는 쪽으로 받아들일지 이것도 조금 이제 변수가 되겠습니다. 대북 특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북한이 받아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북한이 지금 수용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이제 그 수용하기 전에 그 문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부가 아닌 야당의 일부에서 의견이 나오는 거죠. 북한을 향해서. 그동안에는 정부의 대통령이라든가 외교안보 라인 빼놓고는 실적으로 북한을 향해서 의미 있는 발언이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특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관련된 사람이 북을 향해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정부가 외교안보 관련해가지고 조금 많은 사람을 포용해서 조금 국정을 끌어가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얘기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들에 의해서라는 게 두 분의 공통된 그 전망인데요.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들 어제도 14 그 기념식에서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지금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교부는 그에 대해서 좀 부인하는 입장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부가 다시 우리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해서 미국에 좀 더 설명을 했더니 미국이 이해했다 이런 식인데 저는 문정인 특보가 워낙에 지금 외교안보팀에 흘러가는 기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 미국에서 계속 나왔던 반응들을 보면 분명히 틸러슨 국무장관이 우리 쪽에 그 불쾌감을 전달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시차는 있지만 한국 정부는 유화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식으로 또 트위터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화 정책이라는 표현은 사실 외교가에서 쓴다면 굉장히 결례인데 그것까지 썼다는 건 이 한국 정부의 지금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저는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정인 특보가 어제 하신 말씀은 사실에 부합한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도발을 강화해 나갈수록 한미는 공조를 해서 대응하는데 이 대응 과정에서 자꾸 엇박자가 나고 틈이 생기는 것들이 노출이 되면 북한은 그걸 다시 활용을 해서 도발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정말로 제대로 억지를 하려면은 한미 공조는 일단 튼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가 생기고 나서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습하고 이런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2, 3주 전에 문정인 특보가 다른 방송에서 대담하는 걸 직접 당시 보고 들었었는데요. 그때 강조했던 내용하고 어제 14선언 관련 기념식 했던 내용하고 좀 상반된 느낌이 있습니다. 당시에 진행자가 질문했을 때 우리의 문재인 정부의 억압과 압박과 대화의 양면성 같이 강조하는 것은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는 미국에서도 우리의 대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단 말이죠. 무슨 예를 들었었느냐? 적십자 회담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예로 들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핵위 긴장 속에서 적십자 회담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이 사실상 대화의 주제인가라고 제가 의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제는 이제 갑자기 군사회담 관련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반대했다는 걸 강조해서 이 국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는가 해서 어쨌든 간에 2, 3주에 했던 문정인 특보의 발언하고 네. 어제 했던 발언하고 좀 기조가 좀 달랐습니다. 예. 당시에 그 군사회담하고 이산가족 상봉 같이 제안했었던 거죠? 우리 예, 정부. 베를린에서 했던 거죠. 당시 네. 했던 군사회담 건데. 그러니까 한라인 재가동하고 예. 그 뭐 서로 상호 비방 조치 같은 거 중단한 거 논의할 수 있다라는 그 회담이었던 예, 거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특별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예. 문재인 정부의 지금 대북 정책에 기조하고 미국과 다를 바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발언은 오히려 우리의 대화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어떤 맥락의 인식을 달리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14 공동선언 어제 있었던 기념식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다 참석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 2007년이었으니까 어제가 이제 10주년 주년입니다. 기념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란 넥타이를 메고 축사를 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 겨냥해서 지금 여러 갈래입니다. 수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 그리고 또 군 사이버 사령부 또 다른 갈래가 있고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점점 윗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 먼저. 지금 여권 인사들 특히 민주당에서 지도부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지금 관계자들 그 이야기로 추정을 해본다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그런 대응을 하다가 더 논란이 지금 커진 셈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는 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이분이 직접 지시를 했거나 정말 보고를 받아서 다시 지시하고 이런 어떤 정확한 증거들이 지금 나온다면 몰라도 아직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거의 예단을 해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치 하나의 그 쟁점화되고 결국은 정치 공방의 소재가 돼서 지금 뭐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는 정치권 인사들이 좀 냉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좀 맡겨놨으면 좋겠다.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뭐 그때 정치적 입장을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일부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자료를 좀 공개하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뭐 대통령이 특히 군 사이버 사령부의 그 댓글 부대 관련 뭐 증언을 지시했다. 근데 이걸 지시했다는 걸 가지고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바로 이러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의 이 본연의 목적은 결국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대응인데
그 이 대응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이 대응을 핑계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그거는 규명을 해야 되고 또 단죄가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을 하는 거는 좀 너무 속단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도 지금 대응 준비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소위 뭐 640만 달러 이것까지 또 조사하자 이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너무 헝클어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 미래 이야기는 전부 안 하고 과거 뒤지기로 해서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건 저는 벌성사납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 원장님.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는 노건호 씨가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요. 만약 관련이 돼 있다면 지금 법적으로 이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워낙 이 사안 저 사안들이 워낙 많이 지금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정원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자체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그쪽이 좀 수렴되는 느낌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가요 생각해 보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부근에서 서울시에 있다가 결국 국정원장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국정원의 전문적인 업무하고 사실상 상관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바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서 정권을 호위했던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청와대였던 이명박 대통령 쪽으로 갈 소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또 하나 네. 이미 지금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 해당 상임위 논의를 하면서 지금 참고 증인들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이명박 정부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거부하고 이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공한다고 하면서 아까 이상일 전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이전의 정권들에 대한 적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김대중 정부까지도 같이 걸고 나면 적폐 청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 그렇다면 당군 시대까지 가자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관련해서는 그런 건 있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 시기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대북 송금 관련 이미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 네, 됐고 도청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임동원 전 원장, 신건 원장은 사실상 법적인 처리까지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대북 노선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금 토론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불법 문제가 의혹이 돼 가지고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적폐 문제하고 김대중 분식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이해될 부분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그 수사는 하고 어쨌건 책임자가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네. 그건 뭐 마찬가지 같은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게 워낙 사안이 크기 때문에 보도가 되고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네. 이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쟁점화 시키는 쪽 좀 지향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대신 네, 네. 당연하게 엄격하게 좀 밝혀야겠죠. 네. 단군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은 바로 지금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따져야겠죠.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과거 시대 얘기인데다가 그거 법적 관련된 부분은 김대중 정부 시기는 바로 노무현 정부 시기 때 대북 송금 특검까지 있었고 네. 이후에 도청 관련해 가지고 두 사람의 국정원장이 오히려 법적인 제재를 받았던 이런 건데 네, 네. 무작정 과거를 소급하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소환 조사된 추명호 당시 국정원 네. 국장이 좀 그 아시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지금 이분이 소환된 까닭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만든 이제 문건들이죠.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과 관련해서 또 뭐 반값 등록금 문제 뭐 등등 이 관련의 핵심 인사다 이런 지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마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시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뭐 했던 분 같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인수위에 파견이 됐던 분이고 그 이후에 박근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또 파견이 됐고 다시 국정원에 복귀를 해서 핵심 국장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순실 씨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아주 긴밀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에 대해서 뭐 이분이 뭐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찌 됐든 검찰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을 소환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건데 네. 결국 일단 초점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만들었던 그 뭐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등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두하는 과정에서 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기자들이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고 다만 이 일이 그러면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방어권을 행사를 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와 있고 적어도 국정원에서 그런 문건이 만든 건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어떤 입장을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주명호 전 국장직위로서 아마 있을 때는 박근혜 정부 시기가 아니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시기 때 우병우 민정수석실하고 거론돼서 이런저런 얘기가 거론된 바가 있죠. 이번에는 국익전략식에 본인이 근무할 때 그 작업을 좀 했다는 겁니다. 뭐 수사를 해봐야겠고요. 이런 점을 하나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블랙리스트 관련은 이미 지금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심에서 이미 김기춘 전 실장이 뭐 3년 받고 이런 결론이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이한 게 박근혜 정부 시기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주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기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연루가 돼서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청와대가 어떤 정도 역할을 했을까라고 보자면은 당시에 중요한 직책을 했던 사람까지 얘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특이하게 박근혜 정부 시기는 문체부와 청와대, 이명박 정부 시기는 국정원과 청와대가 지금 이제 그런 조금 불법을 넘어서는 다 연루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국 현안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